음향 시스템 설계 쉬운 두 번째 시간, 크로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크로스트 아키텍처는 메이커에서 시스템 블록 및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 아키텍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스템 블록 및 GUI를 구성해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거는 끝부분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에 있는 슈어사의 P48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오픈 아키텍처랑 크로스트 아키텍처의 중간에 있으면서 양자의 장점을 활용한 장비입니다. 오픈과 크로스트 아키텍처의 중간에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입력이 8개, 입력이 4개, 출력이 8개가 있는 장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세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 장비에다가 장비를 이렇게 에디트 명령을 줘서 특정 장비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죠. 큰 의미의 아키텍처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로 아키텍처 구성은 만들어져 있어요. 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큰 의미로 1번 채널 아키텍처에 어떤 블록을 만들어져 있고요. 출력도 아키텍처 구성이 일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만 세세하게 이 빈 블럭에다가 무엇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계 중간에 어떤 장비를 어떤 순서로 설치할지는 사용자가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요 P4800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DSP의 사용량이랑 딜레이 값이 좀 달라지는데, 구축된 장비에 따라 DSP 소모량하고 딜레이를 우측하단에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진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한번 살짝 옮겨 볼게요. 예, 여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장비에서 DSP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장비를 하나씩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장비의 모양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게인 PEQ가 아니라 그 피드백 킬러 같은 거죠. 특정 주파수에서 뭐 피드백이 생기면 그에 노치 필터로 그 해당 주파수만 싹 드러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DFI라고 하는 장비, 그래픽 EQ, 파라메트릭 EQ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출력단에 해당하는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로스오버 로우에 여기 있는 주파수는 오픈, 끝에도 오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LR, 버터워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L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파수의 커브를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크로스오버별로 개인이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0dB 두 개는 0이고요. 여기 -2, -4 이렇게 2dB씩 떨어진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출력부에 개인값 표시할 수 있고, 딜레이 값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딜레이 같은 경우는 롱 딜레이와 숏 딜레이가 있는데, 롱 딜레이와 숏 딜레이의 차이점은, 롱 딜레이는 메인 라우드 스피커랑 서브 스피커 간의 정의감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여러 개 달려놔 있으면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메인 스피커에 큰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요 거리만큼 딜레이 값을 표시해서 딜레이만큼 그 시간차를 두고
리어 스피커가 딜레이 스피커가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정의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숏 딜레이 같은 경우는 스피커, 요 스피커 안에 있는 위상, 요 스타트, 요 스타트, 요 스타트 점이 사실은 약간씩 틀리는데 요 스타트 점을 같은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장비에서 보면 페이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그 위상에 정의감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이 장비는 크로스트 아키텍처의 샘플 그 스피커 매니지먼트한 예입니다. 그래서 개인 여기 개인이고요. 개인의 입력과 출력 개인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크로스오버에 지금 이렇게 크로스오버 된 모양. 크로스오버도 여기 버터워스가 돼 있고 링크와 릴리 24dB 이렇게 돼 있고 주파수 표시가 돼 있고요. 뭐 1번 1, 2, 3은 A 입력, 이건 또 다 A 입력으로 지금 그림은 되어져 있는데 A 입력, B 입력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입력은 1번, 2번이 아니라 A, B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입력, B 입력으로 되어 있고 이퀄라이저, 출력, 입력에 대한 이퀄라이저, 출력에 대한 이퀄라이저 다 매겨줄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의 값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필터에 대해서도 지금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와 필터가 딜레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쭉 다 보여지게 되어 있고 요게 프리셋도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건 그래픽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요. 그래픽이 좀 떨어지는 건 이제 요거에서 볼 수 있죠. DCX2496이라고 하는 거 띄워보겠습니다. DCX2496을 띄워보면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이 아웃풋 제뉴 26이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거는 동일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대로 치고 세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라우팅 돼 있고 딜레이 돼 있고 크로스오버도 한번 해보죠. 크로스오버 여기 로우 1번은 로우예요. 로우 버터월스. 이거 제일 밑에 여기는 20Hz 놓고요. 여기는 200Hz 놨어요. 2번 채널은 200. 이번 채널 명은 미드로 하고요. 200 똑같이 하고 요거는 2kg로 해보죠. 넘어갔네요. 2kg가 안 먹었어요. 2kg. 3번은 여기에 동일하게 해서 여기는 하이 먹고 여기에 2kg, 이게 20kg. 이렇게 보면 크로스오버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맞춰놨죠. 그리고 여기 개인 주는 거에 의해서 이건 리미터가 걸리는 거고요. 출력부에 그 개인 주고 받고 하는 거에 의해서 값도 바꿀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상 이렇게 셋업, 라우팅, 이퀄라이저, 다이나믹 계열, 리미터, 롱 딜레이, 숏 딜레이 이런 것들 다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에 의해서 그 값들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DCX249 그래픽은 후졌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뭐라 그럴까, 성능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요 제뉴24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싼데 이건 가격이 싸면서 동작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걸 쓰든지 사용자의 그 사용법만 익힌다면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오픈 아키텍처 장비입니다.
지금 요거는 오픈 아키텍처 장비고 바이앰프사의 장비인데 이렇게 요 녹색 화면에다가 직접 그려서 GUI도 구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비를 일단 뭐 인풋, 뭐 그래픽 EQ, 피드백 디스토이어, 서스펜서, RMS 메타, RMS 메타 있고요. 크로스오버, 뭐 이퀄라이저, 딜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요거 하나씩 클릭하면 지금 요 화면들이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화면은 아까 P4800으로 만들었던 그 화면 그 기능과 동일한 거를 제가 임의로 그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픈 아키텍처는 바이앰프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트릭스도 있고 QCS도 있고 뭐 사운드 런던라든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단점은 있죠. 이 오픈 아키텍처는 크러스트 아키텍처든 우리가 시스템을 DSP 시스템으로 스피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라우드 스피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졌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전에 아날로그로 썼을 때는 개별 장비들을 다 써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무지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 대비 성능도 좋아지고 직관적으로 아날로그를 알면 디지털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로 가면서 근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인 고차 배음의 부족, 양자와 에러, 지터 등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오디오 믹서 같은 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 믹서 같은 경우는 보통 40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씁니다. 40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써요.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데 지금 이 DSP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24비트 또는 32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음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40비트와 32비트 또는 40비트와 24비트 이런 차이에 대해서 기능을 회피해서 사용하는 방법, 단점을 회피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디지털 믹서의 다이나믹 렌지를 얘기를 할 때 그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냐 픽스드 포인트냐 라고 하는 것도 따지지만 이 콘솔일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요. 왜냐하면 작은 볼륨 큰 볼륨 다 쓰니까. 근데 그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24비트냐 32비트냐 그 외에 그거보다 훨씬 높은 비트 레이트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DCX246이라고 하는 베링거 제품들 같은 경우는 DSP가 낮은 급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제뉴 같은 경우는 높은 그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비트레이트가 낮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회피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경험상 쌓아 놓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요즘에 최근에 나와 있는 디지털 믹서하고 DSP의 중간 개념 정도 되는 장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AHM64라고 하는 장비인데 알렌에스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장비가 굉장히 파워풀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장비가 없이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장비를 최대화 하고요. 보면 여기에 커넥션, 컨피그레이션, 메뉴시, 채널, 어사인 있고요.
커넥션에 보면 상태와 로그 파일을 띄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컨피그레이션 할 때 이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표시가 되어 있고, 매니지 할 때는 세팅하는 방법에 되어 있고, 채널에 보면 채널에 이제 인풋 요 인풋 소스, 어떤 소스를 받을 건지, 그리고 게인은 얼마인지, 트림은 얼마인지, 패드를 할 건지, 팬텀, 극성 이런 거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게이트, 인서트도 전체 시스템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인서트, 파라메트릭 EQ, 컴프, 인서트 다시 딜레이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볼륨 어디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이 AMM은 뭐냐면 오토매틱 믹싱 믹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동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레벨링, 그리고 좀 아웃풋에 관련된 것도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쭉 64인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64 인풋이 되게 되어 있고, 출력도 굉장히 많이 지원했는데, 존이라고 표시되는 게 출력이고요. 출력에 보면 출력도 동일하게 여기 셀렉트, 뭐 어떻게 할 건지, 극성, 크로스오버를 쓰는 경우는 이게 스피커 매니지먼트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EQ, 그래픽 EQ, 컴프, 딜레이, 노이즈 캔슬러, 레벨, 그래서 요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매겼는지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타블렛 가지고 믹서와 스피커 컨트롤러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기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제품 중에 가장 쇼킹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인풋과 이제 출력부에 관련된 출력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아날로그 믹서를 설명할 때 아날로그 믹서의 신호계하고 요거를 비교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AHM 이라고 하는 RNS DSP는 최근에 출시가 되어져서 제가 교재에 넣거나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품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요거는 RNS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모드는 제가 이렇게 PC에 띄워놓고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4Way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3Way. 제가 3Way도 만들어 놓고 4Way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있네요. 버터월러스가 있고 LR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dB, 24dB.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믹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설계 부분의 믹서의 활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의 믹서를 설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사용자들이 믹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 수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